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기초인문 컴퓨터 일반 파트 4의 멀티미디어 연습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에 대한 연습 문제니까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까요? 네, 멀티미디어는 다중 매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라는 의미죠. 멀티죠. 여러 개다 라는 뜻이죠. 네. 자, 두 번째 보면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이제 양이 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죠.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그러니까 어떠세요? 용량이 굉장히 크겠죠. 우리가 용량이 큰 건 어떻게 해서 보내나요? 압축을 하죠. 우리가 입을 압축하면 어때요? 크기가 줄어들죠. 네, 그렇게 하면 또 보관을 또 쉽게 할 수가 있듯이 용량이 큰 것은 이제 압축해서 보낸다라는 거죠. 또 저장한다. 자, 세 번째 보면은 대용량의 멀티미디어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매체의 발전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멀티미디어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때는 우리가 이제 3.5인치 디스켓에다 저장을 했었어요. 이것은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1.43메가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화 한 편 하면 650메가 정도 되거든요. 짧은 영화. 이게 650장에다가 나눠서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CD를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650메가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영화가 길어지면은 여기에 다 못 들어가고 또 두 장에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용량은 없을까? 약 4.7기가 정도에 저장할 수 있는 이제 DVD를 또 출시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안정하게 블루레이 디스크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만들었고 또 USB 또 외장 하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점점점 용량이 많은 걸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저장 매체에 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자, 4번을 읽어보면 용량이 크고 여기까지 맞죠? 통합 처리하기 어려워서 사운드와 영상이 분리되어서 저장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죠.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운드와 영상을 물론 분리할 수는 있죠.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그건 일부러 분리를 한 거고 우리는 이제 동영상을 보내면 사운드와 영상이 따로 가나요? 같이 가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뉴스, 드라마, 영화, 게임과 같은 다양한 영상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을 받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원하는 영화를 선택해서 보는 거죠. 네, 이런 서비스를 뭐라 그러냐라는 겁니다. 자,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의 약자 V죠. VOD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영화를 이제 선택해서 보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좀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비디오 대여점이 한때는 유행을 했었습니다. 비디오 빌려보기. 그러다가 지금 비디오 대여점 거의 없죠. 인터넷상에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다 이제 결제를 해서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1번에 보면은 VDT 증후군이 있습니다. VDT 증후군, 컴퓨터를 많이 하면 허리도 아프고, 눈도 좀 침침해지고, 어깨도 아프고, 이제 그런 증상들을 말을 하는 거고, 4번에 이제 VPN이 있는데, VPN은 이제 가상, 사설망이다라고 합니다. 용어인데요.
이건 이제 네트워크 쪽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잠깐 언급을 하자면,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 지점을 다 연결을 하고 싶어요. 지점. 그러면 이 지점들을 연결을 하려면 우리가 컴퓨터 5대를 연결하는 것처럼 그런 선로를 깔아서 해주면 되죠. 지점이라는 것은 같은 주변에 있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잖아. 서울의 뭐 부산 지점, 대구 지점, 제주도 지점. 거기까지 땅을 파고 선을 다 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런 게 들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은 다 깔아져 있죠. 그래서 인터넷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회선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이제 회선처럼 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비용도 더 절감이 되고 더 안정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가상사설망이다, VPN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네트워크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네, 다음 중 인터넷 전화입니다. 인터넷 전화. 전화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목소리로 하는 거죠. 목소리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V가 들어갑니다. V.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제 여러분 외우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이제 TCP, IP 할 때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를 다른 말로 VoI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음성을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변화를 시켜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패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앞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패치 프로그램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요? 네, 그죠. 오류 수정을 위해서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한 다음에 배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패치하면 뭘 생각해요? 오류 수정. 이거를 찾아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설명이 어디에 써져 있나요? 네, 바로 2번에 써져 있죠. 프로그램에 대한 오류 수정,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 그걸 뭐라 그런다? 바로 이제 패치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네, 3번. 네, 3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파 테스트가 있고 베타 테스트가 있죠. 알파 테스트는 어때요? 회사 내부인들이 개발자 앞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베타 테스트는 이제 알파 테스트를 거친 후에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발자가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3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알파 테스트를 말을 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보면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공개하기 전에 한정된 집단 또는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기능을 테스트한다, 기능을 시험한다. 이게 이제 베타 테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자, 다음 중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중에서 이미지 형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 이미지 형식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BMP가 있군요. 네, GIF,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GIF가 됐죠. 그 다음에 TIFF도 있죠. 자, 여러분 WAV, WWW 음성이죠. 네, 오디오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이 이제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형식은 여러분 이거 외에도 어때요?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이미지 파일 형식 뭐 있어요? 네, 뭐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JPEG도 있고, 또 PCX도 있고, 또 PNG도 있고, 기타 좀 몇 개가 있죠. 네, 그래서 이미지 형식 이제 조금은 종종 나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제 소리 파일인 웨이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웨이브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W 생각을 해보세요. W. 이렇게 이제 소리 파일이다. 라는 거 일단 생각을 해주고요. 파일의 확장자는 이제 WAV가 됩니다. WAV. 자, 비슷하게 생겨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음 조건에 따라서 파일의 크기가 이제 가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면 이제 용량은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는 이제 윈도우즈 라는 운영체제의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네, 4번에 보면 높이, 길이, 세기 등 다양한 음악 기호가 정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미디 파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악기가 이제 이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광학 장치다. 디스크 한 장에 25기가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저장 매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 CD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네, CD나 이제 DVD나 똑같은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이렇게요. 그래서 CD 한 장에는 어느 정도 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650메가 정도죠. 네. 그다음에 DVD는 이제 4.7기가 보다 이제 높은 것들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죠. 17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가 있죠. 블루레이 디스크는 이제 CD의 38배, DVD의 5배 정도를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블루레이 디스크 이제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한 그런 복제 방지 기술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 블루레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8번이군요.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기술인 VOD다 그랬습니다. VOD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영화를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에 보면 비디오를 디지털로 압축해가지고 비디오 서버에 저장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을 해서 재생, 제어, 검색, 질의 등이 가능하다. 그렇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영화나 뉴스 등의 콘텐츠를 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영상입니다. 자, 세 번째,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원거리에서 영상을 공유하며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VOD다라는 것은 뭐죠? 주문형, 비디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어때요? 소통하는 거죠. 이건 이제 VCS, 화상, 회의 시스템, 이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4번에 보면 VCR 같은 기능의 셋탑박스는 비디오 서버로부터 압축되어 전송된 디지털 영상과 소리를 복원,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문장 그대로 맞고요. 하여튼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군요. 자, 9번입니다. 네, 다음 중 인터넷에서 동영상 전송 기술과 관련을 해서 스트리밍 전송이 가능한 파일 형식이 아닌 것을 찾아주세요. 그렇죠?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스트리밍이라는 건 뭐예요? 동영상이 이렇게 큰 동영상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으려면 힘드니까 이것들을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 다음 거 재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재생하는 동안에 그 다음 거 다운로드 해주고 이 하나의 동영상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한 걸 말하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제 다운로드 되면서 재생해 준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1번에 ASF, 2번에 JPG, 3번에 WMV, 4번에 RAM. 자, 2번에 JPG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죠? 이미지 파일인 거죠. 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멀티, 다중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매체, 미디어다라는 거죠. 미디어, 매체다라는 거죠. 다중 매체. 이것의 합성어다. 그래가지고 그래픽,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런 매체들이 통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이번에 보면 멀티미디어는 매체 정보를 디지털하고 디지털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저장 매체, 충분한 용량을 가진 저장 매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죠. 자, 그 다음에 3번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압축 기술이 개발되어 있죠. 동영상 압축 기술의 개발은 미비하다 그랬는데 그 말이 틀렸죠. 자, 4번 갑니다. 초고속 통신망의 기술이 발달되어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다. 자, 뭐 영화를 주고받는다든지 뭐 동영상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게 다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틀린 것은 3번이군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멀티미디어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디지털화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화다. 단방향인가요? 아니죠. 쌍방향이죠. 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군요. 비선형성이죠. 선형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한 방향으로. 비선형성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정보에 대한 통합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성,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네. 단방향이 아니라 뭐다? 쌍방향이다. 자, 12번입니다. 네. 다음 중 그래픽 파일 형식 중에서 GIF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GIF는 1번에 보면 비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을 모두 지원한다라고 그랬는데 GIF는 이제 비손실 압축이 됩니다. 비손실 압축.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가 있으면 얘를 저장을 할 때 압축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좀 버릴 건 버려버리는 거죠. 대신 해상도는 좀 떨어지는 게 손실 압축인데 GIF는 어때요? 비손실 압축이다. 그리고 이제 저장된 것, 원본과 저장된 것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비손실이 됩니다. 무손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GIF 하면 또 특징이 뭐가 되냐면 이제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쇼핑몰이라든지 조그만 배너에서 이미지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게 다 GIF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얘는 이제 8비트 컬러니까 2의 8승까지 256가지의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특징이 배경 투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고 같은 거 만들 때 배경을 이제 비어있게 만든다든지 또는 캐릭터 만든다든지 또 여러분이 또 이모티콘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배경을 다 투명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GIF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설명하거나 연습 문제를 주어서 학습자가 스스로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시스템을 뭐라 그러냐. 이건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CAI다 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VOD 여러분 앞에서 나왔죠. VOD. 자, VOD는 뭐죠? 네, 비디오 보는 거죠. 자, 주문형 비디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이제 영화를 보는 것을 말을 하고, 그다음에 3번에 보면 VCS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죠? VCS 화상 회의가 되는 거죠. 화상 회의. C는 이제 컨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에 PACS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료, 네, 의료 정보, 의료 영상, 자,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좀 말이 길죠?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촬영된 방사성 검사 결과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을 하고 대용량 기억 장치에 저장을 시켜가지고 영상 쪽의 전문가 분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판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이다 라는 겁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그랬습니다. 전시장, 자, 쇼핑센터 나왔습니다. 방문객이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선택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이제 사람 키 정도보다 살짝 작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손가락 뽁뽁 누르면 자,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네, 이런 게 뭐다? 바로 키오스크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 종합 정보 안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15번입니다. 네, 다음 중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1번에 보면 저장 장치에 대한 발전,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고 하니까 용량이 큰 게 좀 필요하죠. 또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런 저장 장치에 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자, 두 번째, 멀티미디어의 데이터의 아날로그 그랬습니다. 아날로그. 자, 멀티미디어는 어때요? 아날로그 방식인가요? 아니죠. 디지털화가 되어 있죠.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면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군요. 자, 3번에 보면 압축 기술에 대한 발전으로 대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기술에 대한 발전으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메일 하려면 어때요?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또 통신망의 발전을 가져와야죠.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한 편을 보내려면 반나절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아주 빠르게 전송이 돼 있죠.
통신망에 대한 발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6번 넘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MPEG 규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MPEG 규격. 자, MPEG 규격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특징적인 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죠. 보면은 여기서 DVD가 나왔습니다. DVD. 네. 그럼 DVD 나올 때 MPEG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MPEG 1번부터 해가지고,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MPEG 1은 이제 CD, 네, 제작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거고, MPEG 2번이 이제 DVD, 등이 이 규격을 따르는 거고, MPEG 4가 뭐가 되는 거죠? 네, 인터넷 방송, 그죠? 인터넷 방송의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멀티미디어 동영상 압축 기술이 되겠고, 자, 7번은 이제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동영상 압축 기술에 대한 내용,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이제 정보 검색에 대한 기능이 되죠. 그다음에 21번이 있죠. MPEG 기술들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전반적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제작, 또 유통, 보안, 이런 전 과정을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럼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거 뭐가 나왔어요? DVD가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MPEG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네, 2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군요. 자, 17번 넘어갑니다. 네, 다음 중 멀티미디어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디지털화 맞나요? 네, 쌍방향 맞나요? 선형인가요? 아니죠. 비선형입니다. 비선형. 네. 통합성 맞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특징 4가지 기억합니다.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통합성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18번 넘어갑니다. 정지 영상 데이터 즉 이건 뭐예요? 이미지죠. 이미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은 JPEG에 관련된 내용이 되죠. JPEG는 사진과 같은 정지 영상 표준 압축 기술이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카로 찍은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거의가 다 JPEG 방식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이제 압축률이 좋아가지고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적인 걸 가지고 있죠. 다음에 이제 PNG 보세요. PNG는 이제 GIF와 JPEG의 효과적인 기능을 조합해서 만든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JPEG보다는 이제 용량이 살짝 크고 해상도는 이제 살짝 좋은 것이 되죠. 자, 3번에 BMP가 있습니다. BMP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GIF 하면 어때요? 일단은 여러분 뭐다? 비손실 압축 기법이다. 8비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2의 8승 256가지에 대한 표현이다.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 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이제 기억해 주면 되죠. 자, 손실이다, 비손실이다, 비손실이다. 그죠? 네, 문제에서는 어때요? 손실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틀렸죠. 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정보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양방향성이다. 맞죠? 저용량이다. 2번에 보면 저용량이다. 그랬어요. 맞나요? 자, 멀티미디어는 영화, 동영상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에 대한 발전을 이제 같이 가져왔다라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양방향성, 3번 통합성, 4번에 비선형성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화. 자,
자, 20번 넘어갑니다. 네, 다음 중 멀티미디어 자료와 관련을 해서 압축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압축입니다. 네. 자, JPEG는 사진, 영상과 같은 이제 압축 기술이다. PNG는 이제 비손실, 네, 그래픽 파일 포맷의 하나다. GIF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다. 자, MPEG 포맷은 이제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해서 네, 실시간 재생 가능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다. GIF 포맷은 이미지에 대한 표현 방식으로 벡터 방식의 손실 압축 방식이다. 아니죠. 자, 비트맵 방식이 되죠. 네, 비트맵 방식의 무손실 압축 기법이다. 비손실 압축 기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네, 비디오 데이터를 구성하는 프레임 한 개의 크기가 픽셀이고 픽셀당 3바이트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1초간 비디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장 용량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초당 30프레임으로 구성된다. 프레임은 이제 이런 한 화면을 프레임이라 그러고 초당 이게 30장이 넘어간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1초에 30장을 넘긴다. 여러분이 1초에 책장을 30장을 넘긴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이 프레임 하나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30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1, 2, 3, 4에 봤더니 단위가 다 바이트란 말이에요. 이 프레임 하나면의 크기는 얼마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로 픽셀 수, 세로 픽셀 수를 이제 알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여기 빠졌네요, 제가. 네. 640바이 480, 640바이 480 픽셀이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화면에 가로가 640이고 세로가 480개의 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네. 그 다음에 픽셀당 그랬어요. 이 점이 640개, 480개 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 하나가 몇 바이트를 차지한다? 3바이트를 차지한다. 그럼 이게 총 몇 바이트를 차지하냐? 이 점의 개수를 세서 곱하기 3 하면 되죠. 점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640 곱하기 480개의 점이고 하나의 점당 3바이트다라는 거죠. 이게 한 화면이죠. 이게 몇 장이 있다? 30장이 있다. 곱하기 30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계산을 해봤더니 27648 000 바이트가 나오군요. 여기서 단위 생각해야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생각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얘가 2의 10승, 얘가 2의 20승, 얘가 2의 30승, 2의 40승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빠른 답을 찾아야 되니까 약으로 생각해요.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 자, 세 자리 끊으면 킬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또 세 자리 끊으면 뭐죠? 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 27메가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됩니다. 자, 22번 갑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을 받을 때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여기 나오죠.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할 수 있는 기술. 자, 이거 앞에서도 나왔죠. 이 기술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한다. 스트리밍 기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자, 22번 갑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읽어보세요. 네,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가 텍스트나 그래픽은 물론 오디오, 정지, 영상,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맞죠? 2번 갑니다. 멀티미디어는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서 처리되어 있다. 맞죠? 일단 여기까지.
쌍방향성보다는 단방향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니죠. 쌍방향성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방향이다. 맞나요? 아닙니다.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3번 갑니다. 3번. 네. 멀티미디어는 크게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비선형으로 발전되고 있다. 비선형.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저장 용량과 전송 속도를 놀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이제 다양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그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24번 갑니다. 네,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해서 벡터 이미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확대를 하면 얘는 삐뚤빠뚤해지는 거죠. 이제 확대를 하면 삐뚤빠뚤해준다. 그 이제 우리가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거칠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확대를 하면.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디카로 찍은 사진, 풍경을 찍은 사진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얘는 점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벡터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으니까 벡터는 어때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표현하는 거고 확대를 해도 전혀 거칠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1번 볼까요? 네,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맞죠? 픽셀을 이용해서, 픽셀이 점이잖아요. 점을 이용해서 아닌가요? 아니죠. 2번이 틀렸습니다. 사실적인 이미지, 디카를 이용해서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은 비트맵 방식입니다. 자, 3번에 대표적으로 WMF 파일 형식이 있다. 4번에 이미지를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이 됩니다. 벡터 방식의 파일 형식은 이제 DXF, 일러스트, AI가 있고 CDR이 있고 WMF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개념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멀티미디어는 정보 제공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전달된다. 아니죠. 네. 그죠? 네. 쌍방향성이고 또 여러 방향으로 가는 비선형성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2번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아날로그가 아니라 뭐예요? 디지털 형태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해서 보내야 되겠죠. 4번에 인터넷 기술에 대한 발전으로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인터넷 통신 기술에 대한 발전으로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연습 문제 여기까지 하고 26번부터는 바로 다음 차시에서 살펴보겠습니다.